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할머니들의 패소로 판결하면서 정반대 결론을 내놨습니다. 앞서 1차 소송 때와는 달리 한국과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 면제론이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도 적용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예, 자, 1차 소송 때는 할머니들이 승소했는데 이번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패소를 했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가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법원은 할머니들의 소송 제기를 각하하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에서도 핵심은 과거 일본 제국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국가 면제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을 살펴보면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는 국가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중일전쟁이나 태평양 전쟁 같은 무력 분쟁 시기에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긴 하지만 주권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적 관습법인 국가면제론을 방어 논리 삼아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다른 유럽 국가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국가 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 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양국이 외교적으로 합의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 설립된 재단을 통해서 피해자 상당수의 현금이 지급된 만큼 유효한 대체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들으러 직접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을 다 듣지 않고 법정 밖으로 나와버리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할머니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 결과가 좋긴 하고 나쁘긴 하고 가네.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피할머니 측은 반인권적 범죄의 국가 면제론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 인권적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일본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앞서 1차 소송 판결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